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10월 22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22일 오후 9시 미국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토론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토론에 따른 미국의 이슈는 백선의 아나운서의 장전 브리핑 함께 확인해주세요.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박물관과 영화관 등의 예매권을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을 오늘부터 재발행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은 온라인 예매 시 최대 3,000원까지 할인이 되고요. 미술 전시 역시 온라인 예매 시 최대 3,000원 할인될 예정입니다. 영화 할인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해서 30일부터 사용을 할 수 있고요. 1인당 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의 생활가전 컬렉션 온라인 공개 일정입니다. LG전자에서는 오늘 생활가전 신제품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여러 가전으로 구성된 공간가전 컬렉션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미코바이오메드의 신규 상장 날입니다. 이 미코바이오메드는 분자 진단기기 및 진단시약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뒤에 특징주에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장 초반에 235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약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추가 부양 하위 난항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공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 유방암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공시입니다. 대화제약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유럽 3개 국가에서 리포락셀액 유방암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리포락셀액은 세계 최초로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는 경구투여 제제인데요. 주사의 불편함과 말초신경병증 및 탈모 증상을 개선하고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약제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재발성 또는 전이성 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요법입니다. 주사제 대비 리포락셀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험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고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테마 스케줄에서 이전 상장 소식을 살짝 전해드렸었죠. 오늘 주가 흐름 어땠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의료용 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미코바이오메드의 원천 기술은 바로 레보너 칩입니다. 일종의 바이오 칩인데요. 이 칩을 통해서 분자 진단, 면역 진단, 생화학 진단 이 세 가지 부분을 망라하는 체외 진단 영역에서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레보너 칩은 타 회사 제품보다 온도를 신속하게 오르내릴 수 있어서 유전자 검출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로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청약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 경쟁률은 41.74대 1을 기록했고요. 공모가는 15,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는 공모가를 상회하는 16,100원에 형성이 되었다가 최고 9%까지 오르면서 17,600원까지 올랐지만요.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SK케미칼입니다. 이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한 참가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자원자 1명이 숨졌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정확한 사망 이유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사망자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위약 접종 대상군이었다라고 하면서 백신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상황이고요. 브라질 보건당국은 참가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백신 임상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은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는 빅히트입니다. 빅히트가 상장 이후 6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17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한 이후 오늘도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지만요. 장중에 3%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동안 빅히트는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락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주주인 메인스톤이 빅히트 상장 이후 나흘 동안 약 3,600억 원을 주식을 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4,558억 원을 순매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물량 부담을 살짝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보호 예수에 묶여있는 기관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히트의 경우에는 상환, 전환, 우선주까지 더하면 앞으로 한 달 안에 새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총 241만 6천여 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특징주는 자비스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너도 나도 전기차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최근 연이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로 리콜과 안전성 조사 대상에 놓이면서 배터리 안정성 확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자비스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는 배터리 패키징 이후에 내부 불량을 검사하는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장비로 볼 수가 있겠죠. 전기차용 배터리는 용량을 늘리기 위해 용접으로 배터리를 적층한 다음에 패키징을 하는데요. 현재 패키징 이후 배터리 내부를 검사하는 방법은 엑스레이가 유일합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배터리 내부의 양극과 음극의 정렬 상태, 그리고 전극의 수량, 용접 불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불량이 발생할 경우 최근 사고처럼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엑스레이 검사는 2차 전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공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비스는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검사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경쟁사 대비 높은 검출 영역을 확보하면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페이팔 비트코인 결제 허용에 비트코인 다시 꿈틀대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전자결제 업체인 페이팔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와 결제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21일 페이팔에서는 고객들은 온라인 지갑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사고 팔거나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초부터 2,006만 가지 제품 구매에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페이팔의 계정을 가진 모든 고객이 수주내로 페이팔 지갑에 연결하고 암호화폐 거래와 보관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외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중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페이팔 계좌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정해진 환율에 따라 추가 요금 없이 법정 통화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아무래도 페이팔은 전 세계 3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매매와 결제를 시작하면서 화폐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도 1,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종가를 기준으로 1,400만 원을 넘어선 건 지난 8월 중순 이후 2달 만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히트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비덴트는 방송용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KPM테크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는 휴먼이 된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KPM테크는 2017년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에 최고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위지트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지트는 LCD 부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요. 위지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옴니텔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운영사 그리고 BCT코리아닷컴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술투자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가상통화거래소 어피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오늘 소개한 종목들 가운데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이슈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실물 화폐를 넘어서 화폐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보안과 관련해서도 함께 주목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데일리아 이슈 김전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